말수는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지연의 전화 내용에 귀가 쫑긋해집니다. 유치원비는 시어머니가 내주시긴 해. 그래도 뭐 밥값은 아까워. 매번 와서 뭐라도 얻어먹고 가시니까 장 보는 돈이 더 들어. 말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6년간 손녀를 위해 희생한 모든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김말수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몸은 여전히 시계보다 정확했죠. 작은 원룸 아파트의 낡은 알람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려주지만 말수는 이미 한참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지만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욕실 거울 앞에 선 말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특히 손녀 서연이를 생각할 때면 그 눈빛이 한층 더 밝아지죠. 찬물로 세수를 하며 말수는 오늘 하루 계획을 세웁니다. 서연이가 단감 좋아한다고 했는데 시장에 일찍 가야겠다. 말순의 하루는 언제나 6살 손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서연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말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거든요. 작은 화장대 서랍에서 지갑을 꺼내 열어보니 5만 원짜리 지폐 2장과 몇 장의 10,000원짜리가 전부입니다. 이번 달 생활비로 받은 용돈인데 벌써 많이 줄었네요. 에휴,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니네. 하지만 서연이를 생각하면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이의 환한 웃음 한 번이면 일주일을 라면으로 버텨도 괜찮거든요. 간소한 아침 식사를 마친 말수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10년도 넘은 코트지만 깔끔하게 다림질해 둔 덕분에 단정해 보입니다. 장바구니와 에코백을 챙기고 무릎 담요도 하나 더 가져갑니다. 서연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낮잠을 잘 때 덮어줄 용도죠. 아파트를 나서자 찬바람이 뺨을 스칩니다. 11월 말의 서울 외곽, 아직 완전한 겨울은 아니지만 제법 쌀쌀합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오래라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데 무릎이 아픈 날에는 참 힘들죠. 하지만 오늘은 괜찮습니다. 서연이를 만날 생각에 몸이 가벼워진 기분이거든요. 아이고, 말순이 언니. 계단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같은 동네에 10년 넘게 살면서 정이 든 사이죠. 순자야. 일찍 나오네. 언니도 벌써 나가요? 어디 가세요? 시장 좀 갔다가 서연이 봐야 해서. 아이고, 또 손녀 보러 가시는구나. 정말 대단해요. 제가 봐도 서연이가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말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서연이 이야기만 나와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시장으로 향하는 길, 말순은 버스 정류장을 그냥 지나칩니다. 버스비 1,400원이라도 아껴야 서연이 간식을 더 사줄 수 있으니까요. 걸어서 15분 거리지만 날씨가 좋으니 산책 삼아 걸어가기로 합니다. 길가에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져 있습니다. 말수는 그 잎들을 보며 어릴 적 시골에서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경상도 작은 마을에서 자란 말순에게는 가을이 가장 좋은 계절이었죠. 추수가 끝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시장 골목길은 벌써 활기로 가득합니다. 새벽부터 나온 상인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단골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장을 보러 나왔죠. 말수는 이곳 사람들과 정이 깊습니다.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면서 쌓인 인연들이니까요. 말순이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응,
서연이 간식 사러 왔어. 요즘 물가가 장난 아니던데. 그러게 말이야. 특히 과일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네. 그래도 손녀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뭐. 과일 가게 앞에 멈춰선 말수는 진열된 단감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색깔이 곱고 단단한 것들을 골라내는 눈은 수십 년 장보기 경험에서 나온 것이죠. 크기도 적당하고 흠집 없는 것들을 하나씩 골라봅니다. 할머니, 오늘도 서연이 간식 사러 오셨어? 저기 빨간 단감들이 정말 달아요. 제가 직접 맛봐서 아는데 이번 주 들어온 게 최고예요. 과일 가게 사장님도 말순과 서연이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말순이 얼마나 손녀를 아끼는지 동네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래, 한 킬로만 주세요. 그런데 얼마야? 킬로에 8,000원인데. 정말 요즘 금값이에요. 그래도 할머니한테는 조금 깎아드릴게요. 7,000원만 주세요. 말수는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7,000원이면 자신의 이틀 식비입니다. 라면 한 개에 1,000원, 김치 한 포기에 10,000원 하는 세상에서 7,000원은 적지 않은 돈이죠. 하지만 망설임 없이 지갑을 꺼냅니다. 요플레도 주세요. 서연이가 딸기 맛 제일 좋아해요. 네, 알겠어요. 딸기 맛으로 4개들이 한 팩 드릴게요. 다 해서 10,000원입니다.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자 남은 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번 달이 아직 열흘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말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서연이가 할마가 사준 단감 맛있어 하며 웃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거든요. 할머니, 항상 손녀분 생각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할머니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뭘 당연한 일인걸.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예쁜데. 말수는 수줍게 웃으며 장바구니에 과일을 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곧 서연이의 기뻐하는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뜨거든요. 집에 도착한 말수는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걀 6개, 콩나물 한 봉지, 시금치 한 단이 있습니다. 어제 특가로 산 것들이죠. 서연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부터 만들기로 합니다. 달걀 3개를 그릇에 풀어 설탕을 조금 넣고 젓가락으로 잘 섞습니다. 서연이가 할마 달걀말이는 달콤해서 좋아 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 설탕을 조금 더 넣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물을 부어 정성스럽게 돌돌 말아갑니다. 노릇노릇한 색깔이 예쁘게 나오네요. 콩나물 무침도 만듭니다. 아들 상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메뉴죠. 지금은 50살이 된 아들이지만 말순에게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습니다. 콩나물을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삶고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꼭 짭니다. 참기름과 다진 마늘,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데 손맛이 깊어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며느리 지연을 위해서는 시금치나물을 준비합니다. 지연이 딱히 좋아한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가족이니까 챙겨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시금치를 데쳐서 조물조물 무쳐 만드는 나물은 말순의 특기 중 하나입니다. 반찬통에 음식을 정성스럽게 담고 큰 보자기에 싸는 말순의 손길이 부드럽습니다.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밥을 해온 손이죠. 이제는 주름이 깊게 팬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한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말수는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탄 탓에 어깨가 결리고 다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곧 서연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피로가 싹 가시죠.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반입니다. 서연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아직 30분 정도 남았네요.
말수는 아파트 단지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기로 합니다. 이곳에 아들이 이사 온 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낯선 기분이 듭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말순에게는 이런 높은 아파트들이 참 신기하거든요. 어머니,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말순이 돌아봅니다. 며느리 지연이 마트 봉지를 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표정이 영 좋지 않네요. 지연아, 장 보고 왔구나. 네. 그런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서연이 아직 안 왔는데. 일찍 와서 기다리려고. 서연이 보고 싶어서 그래. 지연의 얼굴에 미묘한 짜증이 스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억지로 웃으며 말순을 따라 아파트로 향합니다. 어머니, 정말 매번 이렇게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서연이는 제가 잘 돌보고 있어요. 알아. 그래도 할머니가 해주고 싶은 일이니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확인하고 말수는 보따리를 단단히 껴안고 있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어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죠. 7층에 도착해 집에 들어가자 지연이 먼저 입을 엽니다. 어머니, 물 드릴까요? 아니면 차라도. 물만 주면 돼. 고맙다. 말수는 익숙하게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이지만 왠지 차갑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지연은 부엌에서 물을 따라오면서 한숨을 쉽니다. 그 한숨 소리가 말순의 귀에 들리지만 모른 척합니다. 서연이는 몇 시에 와? 3시쯤 올 거예요. 오늘 유치원에서 좀 늦게 끝난다고 했어요. 그럼 조금 더 기다려야겠네. 말수는 보따리에서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 식탁에 놓습니다. 달걀말이,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까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웁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다 해먹어요. 괜찮다. 서연이가 할마 반찬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지연의 표정이 더욱 굳어집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수는 그런 지연의 모습이 불편하지만 서연이를 위해서 참습니다. 이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친구에게서 온 전화인 모양입니다. 미경아. 응, 지금 집에 있어. 시어머니가 오셔서. 지연은 거실을 벗어나 베란다 쪽으로 향합니다. 전화 내용을 말순이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구조상 베란다에서 하는 말이 거실까지 들려오죠. 말순은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의 전화 내용을 엿듣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들려오자 귀가 저절로 쫑긋해집니다. 아니야, 또 반찬 들고 오셨어. 매번 이래. 정말 부담스러워 죽겠어. 말순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자신이 부담스럽다는 걸까요? 유치원비는 시어머니가 내주시긴 해. 그것 때문에 뭐라고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매번 와서 밥 먹고 가시니까.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말순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밥값이 아까워? 맞아. 솔직히 그래. 매번 와서 뭐라도 얻어먹고 가시니까 장 보는 돈이 더 들어. 그래도 유치원비 내주시니까 참는 거지. 말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집니다. 밥값이 아깝다고요? 자신이 가족들과 함께 먹는 밥이 아깝다는 말인가요? 서연이도 할머니만 따라서 문제야.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하니까 교육상 좋지 않아. 그래서 요즘은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서연이와 거리를 둔다고요? 자신 때문에 서연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건가요? 맞아, 시어머니들이 다 그래. 손자, 손녀한테는 무조건 관대하고 애들 버릇만 망쳐놔. 우리 서연이도 할머니 오는 날만 되면 완전 말을 안 들어.
말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지연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애써 밝게 웃으며 대해준 건 모두 가식이었던 걸까요? 어쨌든 적당히 선 그어야 할 것 같아. 너무 자주 오시면 우리 가족만의 시간도 없고. 알겠어. 나중에 또 얘기하자. 전화가 끝나자 지연이 거실로 돌아옵니다. 말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을 마시고 있지만 손이 계속 떨립니다. 누구 전화였어? 아, 그냥 친구 전화였어요. 지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답하지만 말순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말순은 지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더 큽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지연이 반겨주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부담스러워한다는 건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밥값이 아깝다는 말을 들으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아니야, 괜찮아. 말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합니다. 서연이를 만나고 싶은 마음과 지연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마음이 뒤섞여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3시가 되자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립니다. 서연이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말순의 얼굴에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아까 들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엄마, 나왔어. 서연이의 맑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순이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연의 말이 자꾸 떠올라서 몸이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할마. 서연이는 말순을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안기려 합니다. 하지만 말순은 평소보다 반응이 서먹합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지만 지연의 말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서연아, 유치원에서 재밌었어? 응, 오늘 그림 그렸어. 할마 보여줄래? 서연이는 신이 나서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와의 만남조차 지연에게는 부담일 뿐이라니. 말순은 아직 모릅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큰 상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서연이와 함께 보낸 시간은 평소보다 짧았습니다. 말수는 아이의 그림을 보고 칭찬해 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거든요. 지연의 그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값이 아까워. 매번 와서 뭐라도 얻어먹고 가시니까. 그 말들이 마치 모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죠. 할마, 왜 일찍 가? 더 놀다 가면 안 돼? 서연이의 아쉬워하는 목소리에 말순의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와 함께 블록도 쌓고 책도 읽어주곤 했는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베란다에서 나와 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눈치가 보였거든요. 할마가 집에 일이 있어서 그래. 다음에 더 오래 놀자. 진짜야? 약속이야? 응, 약속. 말수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지만 과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져 더 이상 이 집에 머물기가 어려웠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말수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연이와 보낸 즐거운 시간을 떠올리며 흐뭇해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연의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정말로 내가 부담스러운 존재일까? 내가 가는 것 때문에 지연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 말수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반찬을 가져가는 것도 서연이 간식을 사주는 것도 모든 게 자신의 일방적인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이 말한 대로 정말로 밥값이 아까운 존재였을까요? 집에 도착한 말수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이제 막 떨어져가는 김치와 며칠 전에 지은 밥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국도 끓이고 반찬도 몇 개 차렸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운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김치 한 조각과 밥 한 공기로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며 말수는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먹던 그 따뜻한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다녔거든요. 밥값이 아까워, 부담스러워 죽겠어, 거리를 두려고 해. 이런 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한참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나지 않았거든요. 창밖을 보니 날씨도 흐리고 을씨년스럽네요. 마치 자신의 기분과 똑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시장에 가서 서연이 간식을 사고 반찬 재료도 준비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지연이 부담스러워한다는데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그래, 좀 쉬자. 매일 가지 않아도 되잖아. 말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대신 밀린 집안일이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하지만 뭘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서연이 생각이 나고 아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말수는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서 끓여 먹었죠. 혼자 먹는 라면이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서연이가 할마 라면 맛있어 보여 하며 옆에서 구경하곤 했는데 말이죠. 오후가 되자 아들 상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안 오셨다던데요? 서연이가 할머니 어디 갔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말순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서연이가 자신을 찾고 있다니. 하지만 지연의 말을 생각하면 쉽게 가겠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아,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괜찮다.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그래도 몸조리 잘하세요.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내일 시간 되시면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더욱 복잡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오기를 바라고 서연이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연은 자신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말수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죽 한 그릇으로 때웠죠. 평소에는 이 시간이면 서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챙겨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상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밤 말수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아이를 위해 해온 모든 일들이 정말로 부담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유치원비를 내주는 것도, 간식을 사주는 것도, 반찬을 만들어가는 것도 모든 게 자신의 일방적인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연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죠. 며칠이 지나도 말수는 아들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근처 작은 공원을 산책하거나 동네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말순이 요즘 왜 이래?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경로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김복분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손녀 보러 안 가?
맨날 서연이 이야기만 하더니 오늘도 안 갔어? 응. 요즘은 좀 바빠서 그래. 말수는 대충 둘러댔지만 복분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서연이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이던 말순이 이렇게 시무룩해 있으니 이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혹시 며느리랑 무슨 일 있었어? 복분 할머니의 예리한 질문에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었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 하지만 복분 할머니는 쉽게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경험으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째 되는 날 상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걱정이 더욱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서연이가 할머니가 아픈 건 아니냐고 계속 물어봐요. 어제는 울기까지 했어요. 서연이가 울었다는 말에 말순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말들이 떠올라 쉽게 가겠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너희들 바쁠 텐데 괜한 짐 될까 싶어서 그래. 말수는 아직 모릅니다. 서연이가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할머니 자랑을 하며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순이 아들네 집에 가지 않은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상우는 2번 더 전화를 했고 매번 서연이가 할머니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계속 핑계를 대며 가지 않았죠. 지연의 그 말들이 아직도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른 아침 말수는 경로당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경로당이 유일한 위안처가 되었거든요. 복분 할머니를 비롯한 동네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면 그나마 외로움이 덜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두꺼운 우편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서연이가 다니는 해바라기 유치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유치원에서 웬 편지가. 말수는 궁금한 마음에 우편물을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가정통신문과 함께 서연이가 직접 그린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는 순간 말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림에는 긴 머리를 한 할머니와 작은 아이가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정성이 가득한 그림이었죠. 할머니는 보라색 옷을 입고 있고 서연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주위에는 하트와 별이 가득 그려져 있었고요. 그림 아래쪽에는 서연이가 직접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직 한글을 완전히 익히지 못한 아이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놓은 글씨였습니다. 할마 안녕하세요. 서연이에요. 할마가 요즘 안 와서 너무 보고 싶어요. 할마 아픈가요? 할마가 아프면 서연이도 아파요. 말수는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글씨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거든요. 할마, 내 친구들은 엄마가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 나는 할마랑 가서 제일 좋아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할마가 나만 사랑해 주니까요. 편지를 읽을수록 말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지연의 말에 상처받아 서연이를 외면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할마 냄새는 콩나물국 냄새 같아서 좋아요. 할마가 만든 달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마 보고 싶어요. 빨리 와주세요. 말수는 편지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의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편지를 읽으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연의 말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서연이의 마음을 놓쳤던 거죠.
할마,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라고 했는데 나는 할마랑 나만 그렸어요. 할마가 제일 좋으니까요. 할마도 서연이가 제일 좋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말수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아이를 두고 어떻게 그동안 만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지연의 말이 상처가 되긴 했지만 서연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말이죠. 말수는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서연이의 서툰 글씨 하나하나에서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특히 할마 냄새는 콩나물국 냄새 같아서 좋아요라는 부분에서는 웃음이 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서연이를 사랑했는지, 아이가 자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연의 말에 상처받아 이 소중한 관계를 포기하려 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말수는 그림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이가 그린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그려져 있었고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서연이가 생각하는 할머니와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말수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지연의 말 한마디에 휘둘려서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외면했다니. 서연이가 얼마나 할머니를 기다렸을까요? 매일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할머니가 오지 않는 것을 보며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편지와 그림을 소중히 간직하며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연의 눈치를 보며 숨어 있지 않겠다고요. 서연이가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하는데 할머니로서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 오후 말수는 오랜만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단감과 요플레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요즘 안 보이더니 어디 갔었어요? 서연이 간식 안 사러 와서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싶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어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서연이가 얼마나 할머니를 좋아하는데 단감 많이 사가세요. 오늘 들어온 거 정말 달아요. 말수는 평소보다 더 많은 간식을 샀습니다. 그동안 못 가져다 준 것들을 다 보상해주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정성스럽게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 상우가 좋아하는 콩나물 무침, 그리고 지연을 위한 나물까지 말이죠. 반찬을 만들면서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서연이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사이의 특별한 사랑을 지연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연의 몫이지 자신이 포기해야 할 이유는 아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열흘 만에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지하철을 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곧 서연이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걱정도 있었습니다. 지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서연이는 자신을 원망하지 않을지,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래도 서연이의 편지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할마 보고 싶어요. 빨리 와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말순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순은 보따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간식들과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는 서연이의 편지와 그림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고요. 말수는 아직 모릅니다. 이날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말수는 아들네 집 앞에서 배를 누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열흘 만에 오는 길이라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지연이 어떤 얼굴로 맞이할지. 서연이의 편지가 용기를 주긴 했지만 여전히 긴장됩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다소 놀란 듯 했지만 평소와 다르지 않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던데 괜찮으세요? 응, 이제 좀 나아졌어. 서연이는 아직 유치원에 있어요. 3시쯤 올 거예요. 말수는 거실로 들어가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았지만 왠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일 거예요. 이제는 지연의 진심을 알고 있으니까요. 반찬이랑 서연이 간식 좀 가져왔어. 말수는 보따리에서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달걀말이,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열흘 만에 다시 만드는 반찬들이었지만 예전처럼 기쁜 마음으로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를 위해서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만든 거였죠. 어머니, 정말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이 간식도 저희가 다 챙기고 있어요. 지연의 말투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말수는 이제 그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왔네, 부담스럽게. 아마 지연의 속마음은 그럴 거예요. 괜찮아. 할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말수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연과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서연이 이야기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 드릴까요? 응, 고마워. 지연이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말수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서연이의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그 사진들 속에는 자신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말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이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 밥값 아까운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 오후 3시가 되자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만에 만나는 서연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고도 걱정되었거든요. 혹시 자신을 원망하지는 않을까요? 엄마, 나왔어. 서연이의 맑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만 들어도 말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작은 발걸음이 복도를 따라 다가왔습니다. 할마. 서연이는 거실로 뛰어들어와 말순을 발견하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나는 따뜻한 체온과 달콤한 냄새가 말순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느낌이 그리웠습니다. 할마, 어디 갔었어? 왜 안 왔어? 아팠어? 서연이의 연달은 질문에 말순의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자신을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작은 목소리에 담긴 그리움과 걱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할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어. 이제 괜찮아졌어. 정말? 이제 매일 와줄 거야? 응, 우리 서연이가 보고 싶으면 올게.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순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말순의 가슴을 녹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말순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마, 편지 받았어? 내가 썼어. 응, 받았어. 정말 예쁘게 썼더라. 할마가 너무 감동했어. 진짜? 그림도 예뻤어? 할마랑 나랑 손잡고 있는 그림.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쁜 그림이었어.
할마가 냉장고에 붙여놨어. 서연이는 기뻐하며 말순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을 보니 말순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웃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마, 간식 가져왔어? 단감이랑 요플레? 그럼 서연이가 좋아하는 거 다 샀지. 더 많이 샀어. 말순은 가방에서 간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동안 못 가져다 준 것들을 보상하고 싶었거든요. 와, 단감이다. 할마가 사준 단감이 제일 맛있어. 서연이는 신이 나서 단감을 만져보며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말수는 흐뭇해했지만 한편으로는 지연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지연의 뒷모습이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서연아, 유치원에서 뭐 했어? 재밌었어? 응. 오늘 친구들이랑 블록놀이 했어. 그리고 선생님이 책도 읽어줬어. 서연이는 신이 나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수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할마, 서연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순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뭔가 비밀 이야기를 하려는 모양입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할마는 밥값도 아깝대. 말순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이가 지연의 말을 들었다는 뜻인가요? 이 순수한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뭐라고? 엄마가 아빠한테 그랬어. 할마가 와서 밥 먹으면 밥값이 아깝다고. 그런데 할마, 밥값이 뭐야? 말순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아이 앞에서도 그런 말을 했다는 뜻인가요? 아무리 자신이 부담스럽다고 해도 서연이 앞에서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서연아, 그건. 할마, 나는 할마 밥값 안 아까워. 할마가 제일 좋은데 왜 밥값이 아까워? 할마는 우리 가족이잖아. 서연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말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밥값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할머니를 위해 그런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할마는 우리 가족이잖아라는 말이 특히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안 아깝다고 하니까 할마는 괜찮아. 말수는 애써 웃으며 서연이를 안아줬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싫어한다고 해도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할마, 그런데 아빠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 서연이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자 말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그랬어. 할마가 우리를 위해서 많이 해주시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유치원비도 내주시고 간식도 사주시고 반찬도 해주시는데 왜 그러냐고 했어. 말수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아들 상우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화났어. 목소리가 커졌어. 그래서 엄마가 또 그랬어. 할마가 자꾸 오면 우리 가족끼리만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그리고 서연이가 할마만 따라서 버릇 없어진다고. 서연이의 말이 계속될수록 말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지연이 이런 말들을 아이 앞에서 했다니. 서연이는 아직 어린아이라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상처는 받았을 거예요. 할마, 버릇 없어진다는 게 뭐야? 나 버릇 없어? 서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이도 뭔가 좋지 않은 말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야, 우리 서연이는 착한 아이야. 그런 말들은 어른들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응, 나는 할마가 매일 와도 좋아. 할마랑 있으면 제일 재밌어. 할마가 최고야. 서연이의 순수한 말에 말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아이를 두고 어떻게 지연이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지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연이와 말순이 속삭이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는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을까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손 씻고 간식 먹어. 엄마, 할마가 단감 사줬어. 요플레도 많이. 서연이는 신이 나서 지연에게 자랑했지만 지연의 표정은 별로 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많이 사주셨구나. 고마우니까 잘 먹어야지. 지연의 말은 겉으로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지만 말수는 그 속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사와서 부담스럽게. 서연이와 함께 간식을 먹으며 보낸 시간도 예전처럼 길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느껴져서 말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거든요. 할마, 벌써 가? 더 놀다 가면 안 돼? 서연이가 아쉬워하며 말순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지연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마가 집에 볼 일이 있어서 그래. 다음에 또 놀자. 언제 와? 내일? 할마가 시간 되면. 말수는 확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지연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서연이가 전해준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밥값이 아까워, 버릇 없어진다. 가족끼리만 시간을 보낼 수 없다. 이런 말들을 아이 앞에서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이의 순수한 얼굴과 지연의 차가운 시선이 번갈아 떠올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말수는 아들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분명 기다리고 있을 텐데 지연의 부담을 생각하면 자꾸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수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애매한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통장에는 서연이 대학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매달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죠. 생활비에서 아껴서 때로는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니 700만 원이 조금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말순의 형편으로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매달 10만 원씩, 때로는 더 적게, 때로는 조금 더 많이. 6년 동안 정성스럽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제 이 돈을 전해주고 정리하자. 말수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면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연이를 위해 모은 이 돈을 전해주고 한 발 물러서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오후 말수는 아들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야, 잠깐 시간 있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나와서 만날 수 있을까? 상우의 목소리에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먼저 만나자고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야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할 이야기가 있어.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너희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자. 1시간 후에. 전화를 끊고 말수는 통장과 도장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위해 써달라는 편지도 하나 적었습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죠. 공원에 도착한 말수는 벤치에 앉아 상우를 기다렸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곧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걱정돼서 일찍 나왔어요. 상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정장 차림 그대로 공원으로 온 것을 보니 얼마나 서둘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앉아라. 말수는 상우를 옆에 앉히고 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를 위해 모아둔 돈이다. 상우는 통장을 받아들고 표지를 읽어봤습니다. 서연이 대학 자금이라는 글씨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언제 이런 걸?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씩 모았다. 대학 등록금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야. 상우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보니 매달 꾸준히 돈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5만 원, 때로는 10만 원, 많을 때는 20만 원까지. 말순의 형편을 아는 상우로서는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걸 어떻게? 내가 아껴서 모은 거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잖아. 상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손녀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왜 갑자기 이걸?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연의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상우야, 솔직히 말해줄 게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가 내가 오는 걸 부담스러워한다. 상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내 밥값이 아깝다고 하더라. 매번 와서 뭐라도 얻어먹고 간다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엄마,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응. 그리고 서연이한테도 그런 말을 했나 봐. 아이가 나한테 물어보더라. 밥값이 뭐냐고. 상우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응. 그래서 결심했다. 더 이상 부담 주지 않으려고. 엄마, 그게 무슨. 이 돈이면 당분간 서연이 유치원비도 낼 수 있고 필요한 것도 사줄 수 있을 거야.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까 지연이도 부담 안 느끼겠지. 상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너 잘못 아니야. 지연이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나도 이해해. 아니에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주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상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화내지 마. 이제 이걸로 정리하자.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너무 자주 가는 것도 좋지 않아. 하지만 상우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이런 식으로 전해주는 상황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엄마, 집에 가서 지연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아니야, 괜히 부부싸움만 하게 될 거야.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엄마가 밥값이 아깝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말수는 상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알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아직 모릅니다. 상우가 집에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뜻밖의 반전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우는 어머니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통장이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가 6년 동안 정성스럽게 모은 돈, 그 돈에 담긴 손녀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연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고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상우의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왔어. 서연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상우는 아이를 안아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서연아,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블록놀이 했어. 그런데 아빠, 할마 언제 와? 서연이의 질문에 상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앞으로 자주 오지 않을 거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마가 요즘 좀 바쁘셔서 그래. 할마 아픈 거 아니야? 요즘 자주 안 와. 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상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연이 부엌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오늘 일찍 왔네. 어머니 만나고 왔어? 응, 잠깐 만났어. 상우는 지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그 속마음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지? 요즘 자주 안 오시던데. 지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상우의 진지한 목소리에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서연이 재우고 나서 하자.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상우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밥값이 아깝다. 매번 와서 뭐라도 얻어먹고 간다. 정말 지연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서연이를 재운 후 상우는 거실에서 지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어머니가 준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연이 통장을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서연이를 위해 모아둔 돈이야. 지연은 통장을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표지에 적힌 서연이 대학 자금이라는 글씨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이런 걸?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으셨대. 6년 동안. 지연이 통장을 열어보자 입출금 내역이 나왔습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간 돈들. 적을 때는 5만 원, 많을 때는 20만 원까지. 지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왜 갑자기? 그게 문제야. 상우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내가 엄마 오시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더라.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 밥값이 아깝다고 했다면서? 매번 와서 뭐라도 얻어먹고 간다고? 지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어머니가 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정말 그런 말했어? 상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친구한테 전화할 때 서연이 앞에서도 그런 말 했다면서? 뭐? 서연이가 엄마한테 물어봤대. 밥값이 뭐냐고.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아이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가 거짓말하신다는 거야? 상우는 화를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거든요. 자기야,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정말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럽다고? 엄마가 뭐가 부담스러워? 매번 오셔서. 그리고 서연이가 어머니만 따라서. 엄마가 서연이 유치원비 내주시는 거 알지? 간식비, 옷값까지 다 내주시는 거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자주 오시니까. 자주 온다고? 일주일에 2~3번 오시는 게 자주야? 엄마는 서연이가 유일한 손녀인데? 상우는 통장을 지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알아? 엄마가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모은 돈이야. 서연이를 위해서. 지연이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700만 원이 넘는 금액. 시어머니의 형편을 생각하면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밥값 아깝다고?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해 봤어? 내가 잘못했어. 정말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자신의 말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앞에서 그런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이가 얼마나 할머니를 좋아하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우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제 자주 안 오시겠대. 내가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럼 뭐야? 엄마한테 직접 가서 사과해.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연이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깬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서연이가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왜 앉아? 목말라. 상우가 서연이에게 물을 주는 동안 지연은 계속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그 돈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아빠, 할마 언제 와? 서연이의 질문에 상우는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연아, 할마한테 미안한 일이 생겼어. 뭐가 미안해? 엄마가 할마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어. 지연이 깜짝 놀라며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이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엄마가? 왜? 그래서 할마가 마음이 아프셔. 서연이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에 지연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엄마, 할마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 서연이의 순수한 말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6살 아이가 어른에게 가르침을 주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때 상우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유치원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뭐야? 상우가 메시지를 확인하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내일 유치원 학예회래. 서연이가 발표한다고. 발표? 시 낭송을 한다네. 서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마 이야기로 시 썼어. 선생님이 정말 예쁘다고 했어. 상우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가 직접 쓴 시라니 어떤 내용일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가 내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될 거라는 사실에 두 사람 모두 설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해바라기 유치원의 강당은 학예회를 앞두고 분주했습니다. 학부모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있었고 아이들은 무대 뒤에서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우와 지연도 서연이를 응원하기 위해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어젯밤의 대화 때문인지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할마는 안 와? 서연이가 무대 뒤에서 부모들을 찾으며 물었습니다. 상우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께 학예회 소식을 전하지 못했거든요. 할마는 바쁘셔서 못 오실 것 같아. 서연이의 표정이 아쉬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아이들과 함께 무대 준비를 하러 갔습니다. 학예회가 시작되고 여러 순서가 지나갔습니다. 노래, 춤, 연극. 아이들의 귀여운 공연에 학부모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상우와 지연도 다른 아이들의 공연을 보며 서연이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서연이가 뭘 발표한다고 했지? 지연이 상우에게 물었습니다. 시 낭송이라고 했는데 무슨 시인지는 모르겠어. 아이가 직접 썼다면서? 응, 선생님이 예쁘게 썼다고 하셨대. 두 사람은 서연이가 어떤 시를 썼을지 궁금해했습니다.
6살 아이가 쓴 시라니 아마 귀엽고 순수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죠. 드디어 서연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제 이서연 어린이가 직접 쓴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소개에 따라 서연이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상우와 지연은 긴장과 기대가 섞인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가 마이크를 잡고 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내 할마입니다. 상우와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시였다니. 어젯밤의 대화를 생각하니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내 이름은 이서연이에요. 저는 6살이에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할마예요. 서연이의 또렷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할마는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맛있는 단감을 사와줘요. 할마는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달걀말이도 만들어줘요. 할마가 만든 달걀말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상우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이를 위해 해준 일들이 하나씩 나열되고 있었거든요. 할마는 내 유치원비도 내줘요. 할마는 내가 아플 때 병원에도 데려가줘요. 할마는 나한테 책도 읽어줘요. 지연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시어머니의 희생들이 아이의 입을 통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할마 밥값이 아깝다고 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의 예상치 못한 말에 다른 부모들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설마 아이가 이런 내용의 시를 썼을 줄 몰랐거든요. 밥값이 뭔지 몰랐는데 아빠가 알려줬어요. 할마가 우리랑 밥 먹는 게 아깝다는 뜻이래요. 지연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자신이 한 말이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할마 밥값은 세상에서 제일 귀해요. 서연이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할마는 내가 슬플 때 안아줘요. 할마는 내가 무서울 때 손을 잡아줘요. 할마 냄새는 콩나물국 냄새 같아서 좋아요. 강당에 있던 몇몇 할머니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연이의 순수한 마음과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거든요. 할마가 오늘 안 왔어요. 요즘 자주 안 와요. 할마가 아픈 건 아닐까 걱정돼요. 상우도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연이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을지, 그리고 아이가 할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느껴졌거든요. 엄마, 할마 밥값은 아깝지 않아요. 할마는 우리 가족이에요. 할마가 제일 좋아요. 할마, 빨리 와주세요. 서연이의 시 낭송이 끝나자 강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서연이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똑똑히 알 수 있었거든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학예회가 끝난 후 다른 부모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서연이 할머니가 정말 훌륭하시나 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손녀를 아끼는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부럽네요. 저희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아이가 참 순수하네요. 감동받았어요. 지연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부러워하는데
자신은 그런 분을 부담스러워했다니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넷이 어땠어? 응, 정말 잘했어.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를 들으며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할마한테 들려주고 싶어? 할마가 들으면 좋아하실까? 그럴 거야.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럼 할마 집에 갈까? 나 할마 보고 싶어. 서연이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지연은 상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가야겠어. 사과드려야 해. 상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서연이도 데려가자. 할머니 보고 싶어 할 테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말순의 집을 향했습니다. 지연은 마트에서 여러 가지 음식 재료를 샀습니다. 직접 요리해서 시어머니께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해주던 일을 이제는 자신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말순의 집 앞에 도착해 벨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말순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할마. 서연이가 달려가 말순을 안았습니다. 말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주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어머니께 큰 상처를 드렸네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말순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저녁 네 사람이 함께 둘러앉은 밥상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서연이가 할마 밥값은 세상에서 제일 귀해 라고 외치자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